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임스 앨런의 부의 8기둥은 여러분에게 부와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120년간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그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부를 쌓는 데 필요한 8가지 핵심 원칙, 에너지부터 공감 능력까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앨런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의 비밀 무기가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부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에너지는 단순히 활력이 넘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임스 앨런이 강조하는 에너지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태도가 만들어내는 동력을 가리킵니다. 나는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체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지속해서 그 열정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때 저 역시 수많은 일을 벌이다가도 금세 지치곤 했죠. 그러다 앨런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요.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은 그저 힘차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지속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되새기며 이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일지라도 이를 정해두고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끝났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정작 중요한 목표를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저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다 지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채 피로만 쌓였죠. 이때 제임스 앨런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경험이 말해주는 한 가지 진실은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수개월 뒤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한 가지 목표를 정해두고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성공들이 점점 더 큰 에너지를 불러일으키죠. 어쩌면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욕망에 휘둘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며 현재의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를 넘기지 못하면 수증기를 만들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자 성공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하루를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가르침을 따라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절약은 단순히 물질적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나는 한때 돈을 쉽게 쓰고 시간도 마구 흘려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은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일삼았죠. 하지만 결국 재정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절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절약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과 감정도 절약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단순한 절약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작은 절약이 큰 재정적 여유로 이어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입니다. 매일의 작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결국에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약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절약의 습관을 들이면 언제든지 경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절약의 원리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약을 통해 쌓인 작은 여유는 내 자신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쓸 때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절약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더 오래가고 깊습니다. 저는 절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물질적 절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절약을 통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죠. 무결함은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무결함이 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무결함을 지키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는 그 자체로 큰 자산이 됩니다. 무결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망할 줄 아는 것이 무결함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 역시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일을 할 때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가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결함을 지키는 것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그것은 불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기회를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요. 무결함을 지키는 태도는 결국 나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결함은 믿음의 씨앗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부정행위로 얻은 부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반면 정직하게 쌓아올린 성취는 그 자체로 자부심이 되어 돌아옵니다. 앨런의 말처럼 무결함은 부의 기초이자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내 삶의 진실성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면 그 결과는 놀라운 성과로 돌아옵니다. 체계는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작정 일을 벌이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정만 믿고 달려들었지만 언제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곤 했죠. 그때 깨달은 것은 체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체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목표가 있어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난 후 저는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체계란 하루를 계획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인생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체계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발판이 됩니다. 제 경험상 체계를 잡기 전과 후의 생산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더 명확해지고 중간에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체계는 실패했을 때에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체계적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체계가 없었다면 그저 좌절한 채 실패의 원인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체계는 우리에게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재도전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계적인 삶은 그 자체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에 대한 계획과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를 유지하며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계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체계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에 체계를 세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이를 부의 중요한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부를 쌓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한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앨런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성공을 이끄는 열쇠라는 것을요. 공감 능력은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이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더니 몇 년 뒤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공감 능력은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과거에 사업 파트너와의 의견 충돌로 큰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앨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감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사건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감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 곁에는 항상 그들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바탕에는 공감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는 혼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 힘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진실성은 말 그대로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앨런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성이라는 가치가 돈과 성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성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고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금세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성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는 타인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신뢰를 잃고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다시는 진실성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성을 지키는 일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진실성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속임수로 얻은 성공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오지만 정직하게 쌓아올린 성취는 오랜 기간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부를 쌓는 데 있어서 진실성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진실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신뢰를 얻고 이는 큰 자산이 됩니다. 고객, 동료, 친구, 가족 등 모두가 나를 믿고 지지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진실성을 잃지 말고 진심을 다해 행동해 보세요. 그것이 부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의로움은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정의로움이 부를 쌓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삶의 여정을 걸으며 수많은 유혹과 부당한 기회들이 있었지만 정의로움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들이 저를 더 큰 부와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의로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업을 할 때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제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정의로움을 지키지 못한 선택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덕분에 이후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움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을 넘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타인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는 곧 더 큰 기회와 연결로 이어지죠. 정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이는 결국 성공을 위한 큰 자산이 됩니다. 정의로움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의로운 선택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준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리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신뢰는 자신의 능력과 선택을 믿는 태도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이를 부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 주저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뢰를 통해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이후 인생이 크게 변화했죠. 자기 신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한 번은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자신감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자기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시 도전했을 때 놀랍게도 이전에 놓쳤던 기회들이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늘 외부의 인정과 피드백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선택과 결정이 흔들리고 결국 진정한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그 결과 더욱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 앨런은 자주 자기 신뢰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며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주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신뢰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큰 힘이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를 믿는 마음이 없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정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뢰를 통해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단을 내리면 그 선택이 올바르든 아니든 배움과 성장이 뒤따라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내린 선택을 통해 배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신뢰는 우리를 목표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에서 비롯된 깊은 확신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신뢰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뤄보세요. 이 8가지 원칙은 단순히 물질적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삶을 더 풍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혜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기둥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어디에 집중할지 고민하고 절약의 기둥을 통해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가세요. 무결함과 진실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더불어 삶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면의 힘을 다지는 것이며 그를 통해 외적인 성공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8가지 기둥이 바로 그 길을 안내해 줄 나침반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만의 부와 성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8기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일상에서 느낀 변화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